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 수사기관에서 많이 쓰는 수사기법 중에 하나인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조금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안내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대질신문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진술이 완전히 다를 때, 불일치할 때 대질신문을 많이 해요. 근데 수사기관이 평가를 하더라도 이게 누가 사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가늠하기 힘든 경우 대질신문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대질신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쌍방을 부르게 되고, 쌍방에 이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도 같이 출석을 하죠. 그러면은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가해자 쪽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피해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술하는데, 가해자 너는 어떠냐? 동의하냐? 동의를 못하겠어? 그러면 왜 동의를 못해? 말을 해봐. 듣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피해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가해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런데 그 피해자분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실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진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순간 조사가 이제 산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욕설이 난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사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종결시키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굉장히 노련한 수사관들이죠. 그래서 먼저 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해자, 피해자 간에 서로 말싸움 나면은 대질신문 그 자리에서 종결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만 대화를 하세요. 수사관님 저하고만 대화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고요. 저도 대질신문은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진술이 다를 때, 그럼 대질신문은 왜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당 수사관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신문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경우에도 대질신문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진술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억울해하는가? 더 자료와 부합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대질신문 출석을 했는데 피하는가? 대질신문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변명을 들여서 이제 대질신문에서 출석을 하지 않거나 기피하는가? 나와서도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만을 취할 뿐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봅니다. 대질신문은 그래서 내용이 갈릴 때 수사기관이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상 누구 말을 더 신빙을 해야 되나, 신빙성을 누구에게 어느 사람의 진술에게 더 줘야 될지, 그거를 가늠을 하고 싶을 때 수사기관이 붙이는 거예요, 대질신문을. 그러면 대질신문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리한 경우에는 대질신문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변호 논리를 펴는데 드러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근데 수사관이나 상대방 쪽에서는 그 부분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대질신문을 하는 게 결정적으로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을 실어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대질신문 제안이 왔을 경우에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 주장이 명확해요. 상대방이 거짓을 주장을 하고 있다든지,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대질신문이라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이 대질신문은 잘 활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건의 향방 자체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대질신문을 받았을 때 유리한 사안도 있을 것이고 불리한 사안도 있을 것이라, 그건 이제 개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딱 대질신문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은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탐지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한 질문과 그 다음에 그 사건의
핵심이 되는 중요 질문으로 이제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질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통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를 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체에 이제 그 관련 센서들을 부착을 하시고 그 전기 신호라든지 심장 맥박, 박동수라든지 그거에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체 리듬이 좀 달라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짓말이다 아니면 진실이다 이거를 가리게 되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도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대질신문과 마찬가지로 진술이 서로 상반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는 저도 실제로도 경험을 많이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정확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자체의 그 자체의 증거 능력은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어떤 경우도 봤냐면요. 그 강제추행 사건인데 제 의뢰인은 이제 그 추행했다 그럼 가해자였어요. 제 의뢰인 가해자, 피해자. 서로 안 만졌다. 아니다, 저 사람이 만졌다. 거짓말 탐지기를 붙여봤어요. 쌍방 진실 반응이 나옵니다. 안 맞는 거죠. 이게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만졌으면 만진 거고 안 만지면 안 만진 건데 쌍방이 진실이에요. 반대로 쌍방 거짓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그래서 굉장히 부정확하고 거짓말 탐지기가 또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6개월 정도 지난 뒤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판독 불가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이 자기 자신조차도 이제 계속 그 사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보고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독 불가가 뜨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구독자분들이 담당 검사, 담당 판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런 수사보고서가 들어가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까 대조적으로 적극 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짓말 탐지기에서 뭐 진실 반응이 나오는 경우하고 봤을 때 어때요? 얘는 조금 뭔가 그 걸리는 게 있으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조금의 의심은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나 이런 그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그 거짓말 탐지기 제한을 많이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거짓말 탐지기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거짓말 탐지기를 제한하는 시점까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경우에 얘 말 들어보면 맞는 말 같고 피해자 말 들어보면 제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이제 거짓말 탐지기로 이렇게 가서 신빙성에 확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질신문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거짓말 탐지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안에 따라 달라요. 받아야 되는 사건이 있고요. 분명히 우리가 억울한데 저쪽에서 거짓으로 고소를 하거나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증거 자료를 내밀 경우에는 우리의 신빙성을 올리기 위해서 적극 응하는 거를 고려해 봄직하고요.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뭐 일부 불리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현출한 증거 자료에서 수사기관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했을 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보다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혐의 사실을 소명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는 모두 우리의 진술의 신빙성과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쏠리지 않을 때 수사관이 보통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누구 진술을 더 신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강하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지신문과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좀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